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의 엄습을 받은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1283분의 국민께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이 순간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국민이 12,042분입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국민의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 모범 국가라는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에서 우리는 OECD 회원 37개 국가 가운데 35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79까지 떨어져서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3차 유행을 잘 극복한 그런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우리는 선방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GDP 규모에서 우리가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이것 또한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눈물과 땀의 결실입니다.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저기서 불평등의 심화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만 코로나 이후 시대를 바람직한 미래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히신 바대로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처를 회복하고 서로를 포용하면서 미래를 위한 도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은 예산과 재난지원 등이 주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포용은 역시 예산과 정책, 복지시책, 그리고 우리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가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약의 중심은 한국판 뉴딜 등 미래산업의 육성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히 이행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 못지않게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입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 학생은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처럼 학생들의 성적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원격 수업 학습 시간이 길었고 집값이 낮을수록 학습 시간이 적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학력 격차가 앞으로도 심해질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비대면 수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원격 수업은 교육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혜를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불평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혹한 불평등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불평등은 훗날 더 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 불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까운 미래부터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습니다. 오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심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이 한층 더 품격 높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과 민주주의 복원을 이루기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고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정부와의 굳건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진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미국도 북한도 지혜로운 결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